네, 안녕하세요. 내디액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촬영에서 있어서 액선 관하고 디텍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임상 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좀 편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장비는 동강 메디컬 시스템 장비를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자, 일반 촬영에서 타입은 보통 이 스탠드 타입과 이 테이블 타입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디텍터와 튜브가 일체형으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보다 독립적으로 각각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사용하는 그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와 디텍터의 사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신규 방사선사가 입사를 하게 되면 이 반복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이 몸에 배이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액선 광하고 디텍터하고 중심을 일치시키지 않아서 재촬영하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일반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0에 10에서 120 정도 거리를 두고요. 자, 원거리 같은 경우는 180에서 200cm 정도 촬영합니다. 하지만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 원거리 촬영이 가능하지만 이 테이블 타입에서는 이 테이블의 높이도 있고 이 천장의 높이도 있기 때문에 많아야지 한 100, 한 40, 15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원거리 촬영은 서서 검사하기 때문에 스탠드 타입에서 많이 쓰게 되겠죠. 자, 환자를 세워서 또는 환자를 눕혀서 이제 검사를 할 때 촬영 목적에 따라서 이제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근거리 촬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조정하는 방법에서 간혹 실수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실수란 것이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실수고요. 그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면 이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서 어떤 경력이 되더라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스탠드 타입에서는 첫 번째 이제 환자가 이 디텍터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 디텍터를 검사 부위에 맞춰서 높이를 조절하고, 두 번째는 그 액선관을 디텍터의 중심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이 디텍터를 위치를 잡겠죠. 먼저 위치 조정. 두 번째는 이 디텍터의 중심 선속이 일치하게끔 액선관을 조정하겠죠. 그래서 환자가 이치 쓰게 되면 디텍터의 높이를 조절하고 이 디텍터 중심선과 일치하게끔 액선관을 설치 그 위치를 조정하겠죠. 그래서 이 습관이 항상 몸에 배이게끔 환자 세운다 1번, 2번 디텍터 높이를 조절한다 3번 액선관을 디텍터의 중심과 일치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3일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반복되게 항상 일관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미리 그 디텍터에 중심을 맞추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 환자가 어느 위치 쓸지 어느 부위를 검사할지 키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맞추는 것보다는 좌우 센터만 먼저 맞추고요. 이 좌우 센터만 중심에 두게끔 환자 세운 다음에 높이 조절하고 액선관을 중심에 가게끔 위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간혹 환자를 세우고 디텍터 높이를 정해놓고 나서 투브 센터를 맞추지 않고 그냥 바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심 액선 벗어나겠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몸에 배이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은 환자 테이블에 눕겠죠. 그래서 스탠드 타입과는 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테이블이 이동을 해요. 예, 그래서 이 4A가 있고요. 그다음에 6A가 있어요. 자, 4A는 상하 좌우로 이동하겠죠. 하지만 이 6A는 이 테이블의 높이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테이블 높이 조절해 가면서 촬영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해서 환자분이 내려올 때만 좀 테이블 낮춰주는 경우 있지만 좀 불편해서 거의 고정되고 쓰고 있고요. 거의 이제 4A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테이블이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환자가 눕거나 아니면 눕기 전에 이 디텍터와 튜브의 중심을 미리 일치시켜 놓습니다. 자, 시켜 놓은 다음에 환자를 눕혀서 포지션 취할 때 이 테이블만 이동하면 되겠죠. 테이블만 이동으로. 예. 그런데 이제 간혹 신규 방사선사들이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환자를 눕히고 나서 내가 중심 X선이 입사할 자리에다가 이 디텍터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 디텍터의 위치에 X선 광구에 중심 X선을 일치시키겠죠. 근데 촬영하려고 보니까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X선 광구를 살짝 움직여요. 그럼 당연히 디텍터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죠.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중심이 맞은 것 같아요. 하지만 X선 광구가 움직였기 때문에 디텍터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사 밖으로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중심이 맞지 않아서 전혀 다른 영상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1번 이 X선 광구하고 X선 광구 그리고 디텍터를 일치시키면 그다음부터 만지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 환자가 눕기 때문에 테이블만 이동하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만 계속 몸에 익히시면 아무런 이런 X선 관이나 그 디텍터를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계속 몸에 배이게끔 반복하셔야 되고요. 자, 간혹 또 이거 환자가 누워 있는데 센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구를 살짝 움직여요. 그럼 요거 또 움직여야 돼요. 그럼 또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테이블만 이동할 수 있게끔 하시고 실제로 중심에서 1, 2cm는 좀 벗어나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국가고시 볼 때는 뭐 센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지만 그 근방에만 입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1cm, 2cm까지 맞추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어요. 예, 큰 차이는 안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맞추려고 애쓰지는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X선광과 디텍터를 일치시킨다. 환자를 눕힌 다음에 테이블만 이동시킨다. 예, 이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몸에 배이게끔 함으로써 이 중심 X선을 일치시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조사야를 벗어나서 실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촬영률을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고 몸에 배이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이제 피사체 환자의 중심을 낮출 때 어떻게 일치시킬 건가 임상에서 쉽게 보는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